어머니, 제발 그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순이는 내 오랜 친구야. 30년을 같이 봉사활동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순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분이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지난 6개월간 총 3천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나요? 70대 노인이 20년 지기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수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들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와 재산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의 60% 이상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피해 사례들의 80% 이상이 평생을 함께한 것 같았던 지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과연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종교를 매개로 한 피해 사례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분일수록 이런 접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첫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오히려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첫 번째 유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교단체나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박모 씨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같이 했어요. 10년이 넘게 같이 독거노인 도시락도 배달하고 미혼모 시설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박모 씨는 교회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5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이 전 재산이었다는 점입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번에 좋은 투자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수익금을 줍니다. 보통 20%에서 3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죠. 초기에 받은 수익금에 신이 난 피해자들은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히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혹은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투자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말들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종교단체 내 사기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급하게 서두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소 투자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친한 교인이나 신도라도 투자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 활동과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은 100%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려 할 때입니다. 잠깐 들러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이런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절대로 믿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의 자산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하지만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재취업이나 부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대구에 사시는 김모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도 없고 용돈도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접근한 그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김모 씨는 손쉬운 재택근무를 미끼로 접근한 사기꾼들에게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합니다. 첫 단계는 친밀감 형성입니다. 대형마트나 은행 앞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며 접근하죠.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끼 상품 제시입니다. 집에서 하는 손쉬운 업무입니다. 월 200만 원 보장합니다. 시간 자유롭게 일하세요.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만 이런 유형의 사기 피해가 12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액만 해도 약 300억 원.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가장 교묘한 수법은 그럴듯한 서류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인증서들. 하지만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위조되었거나 다른 업체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대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 유명 기업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교육비나 장비 구매비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셋째, 급하다, 서두르셔야 한다는 말을 하면 더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집으로 찾아오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취업이나 부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간 업체라면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시고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바로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도 같이 했고 반찬도 나눠 먹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례의 피해자 이모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유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2억 원. 이웃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을 풀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그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우선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나 노인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친분 쌓기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같이 하거나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며 호의를 베풉니다. 이 과정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비밀 공유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만듭니다. 특히 재산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본격적인 범행 단계입니다. 아파트 특별분양 정보가 있어요. 노인정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저축 상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이런 정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며 은밀함을 강조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웃을 가장한 사기 범죄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든 틈을 노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장기전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노리지 않고 수개월에서 때로는 1년 이상 관계를 쌓은 뒤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다른 이웃들은 이미 다 가입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는 피하세요. 둘째, 개인정보나 재산 상황을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셋째, 비밀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제안은 100% 의심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에는 통장이나 부동산 계약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라는 말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될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네 번째 유형은 충격적이게도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비슷했고 회사 일로 급하다고 하니까 의심할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화 사기였더라고요. 내 아들인 줄 알고 보냈는데 피해자 최모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최 씨의 수술 비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꾼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족 관계를 미리 파악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족 사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심지어 택배 기사를 가정에 방문하면서 가족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자극 단계입니다. 엄마, 나 급한 일이 생겼어. 아버지, 제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목소리가 비슷한 사기꾼을 동원하거나 통화 품질을 일부러 나쁘게 하여 의심을 피합니다. 세 번째는 협박과 회유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또는 곧 갚을게요. 이자까지 줄게요 라며 달콤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가족 사칭 사기 범죄는 작년 한 해에만 3,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무려 500억 원. 더 무서운 것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AI, 보이스 피싱이 그것입니다. 엄마, 내 목소리 맞잖아 라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들이 주로 노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 혹은 주말 이른 아침, 정신이 흐릿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질 때를 노립니다. 특히 자녀들이 보통 연락하지 않는 시간을 골라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진짜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금전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셋째, 현금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세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 엄마, 내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회사 사무실에서 거는 전화라 번호가 달라. 이런 식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자 같은 암호나 규칙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가장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전문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코로나 검사도 해주고 무료 건강검진도 해준다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더라고요. 피해자 박모 씨는 가짜 보건소 직원에게 집 안에서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신분증과 제복을 완벽하게 위조한 전문가 사칭범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첫 단계는 신뢰성 구축입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복장과 말투,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가짜 명함까지 제작해서 신뢰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감 조성 단계입니다. 이 지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실버타운 사기 피해자 명단에 어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 제시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검사해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접근합니다. 이때 대부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통계에 따르면 전문가 사칭 범죄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의료인이나 방역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의성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 심할 때는 에어컨 점검원으로, 겨울철에는 보일러 점검원으로 가장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춰 변신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노인 복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예고 없이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는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신분증은 반드시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특히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절대로 집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통장, 카드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들의 수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6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건강과 의료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암 초기 증상이 있다고,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면서 보증금부터 달라고 했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피해자 정모 씨는 가짜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이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첫 단계는 무료 검진 미끼입니다. 주로 대형마트나 은행 근처에서 혈압, 혈당 체크 등을 해준다며 접근합니다. 심지어 가짜 의료기기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포 조성 단계입니다. 큰 병원에 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말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의학 용어를 전문가처럼 사용하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 제시 단계입니다. 이 의료기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라며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려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를 보면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노인 피해액이 작년에만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상의 피해까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전문 치료기입니다. 5G 전자파 차단 특수 침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이슈를 활용합니다. 심지어 유명 병원 로고를 도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긴급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할인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정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길거리나 마트에서 하는 무료 검진은 절대 받지 마세요. 둘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구매하세요. 셋째, 건강 관련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특히 최근에는 방문 건강검진이라며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진짜 의료진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6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종교나 봉사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을 이용하는 이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같은 종교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신앙은 결코 돈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취업과 부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비용이나 교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하세요. 셋째,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주민을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밀감을 이용한 접근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한 전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까지 동원되는 요즘 목소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전문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공무원은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집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강과 의료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며 접근하는 이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는 곧 가족의 행복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